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트 컨설팅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는 리차지 뉴 리더십 충전하는 시간을 매달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정서지능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사고, 낙천성, 낙관주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아나운서 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기초의회 의원을 하셨던 정치인이시기도 하시고 현재 활발한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스피치 전문가이신 경민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경민정 선생님을 한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사람의 말이 네. 우리 생각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크게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행동뿐만 아니라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을 통해서 낙관성에 대한 능력을 키울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네. 선생님 그 여러 영상을 보면서 예. 내가 이분을 모셔야겠다. 아, 그 생각을 좀 하게 특히 됐습니다. 어떤 거에 좀 확 감이 오셨어요? 아니 저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선생님 그 영상 다 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예. 일어났는데 자기의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 끄집어내는 능력, 선생님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스피치라는 것이 내가 마음속에 아무리 좋고 푸른 꿈이 있어도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말은 나를 브랜딩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단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브랜드 스피치라는 이름으로 네.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네.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스피치를 뭐 긍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예. 좀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스피치를 잘하려면 좀 기본의 시작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치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좋은 스피치가 있고 괜찮은 스피치가 있다. 좋은 스피치는 뭘까? 괜찮은 스피치는 또 뭘까? 좋은 스피치는 이거예요. 만약에 저를 보시고 와 경민정 강사가 말을 제법 한다. 딕션 좋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딕션이 좋은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그냥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괜찮은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요. 네네. 가슴에 남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머리에 남는 스피치를 할 것인가? 네. 가슴에 남는 스피치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냥 나는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될 거야. 그러면은 스피치 기술을 배우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잘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스피치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스킬이 들어와도 예. 그거는 그냥 말만 번드르르 한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브랜드 스피치는 말의 정체성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괜찮은 스피치를 생각하신다면 네네. 정체성부터 확립을 하고 넘어가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기술을 익혀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스피치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체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요. 이분들의 그 직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데 보통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래요. 나는 뭐 카메라 엔지니어야. 지금 여기 우리 엔지니어도 계시고 뭐 작가분도 계실 거고 맞습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명사형 직업에 그냥 본인을 거기에 틀에 딱 가둬버리는 순간 이게 그냥 너무 평범해지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나름의 나르시즘을 나 자신에게 좀 긍정적으로 부여해보자. 나라는 사람 혹은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 이 제품에다가 자부심과 포부를 얻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자부심과 포부를 담게 되면 그 제품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다. 네. 제가 그래서 울산에 보면 북구 강동 해변에 거기에 빵집 사장님이 계세요. 강동 빵집이에요, 이름이. 이분이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전국의 스타트업 대표들 창업 경진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딱 3시간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3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말하는 스킬보다 정체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의 직업 정체성을 새로 만드는 일을 도와드릴게요.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1시간 동안 질문을 해요. 강동 빵집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빵을 왜 파세요? 빵 맛이 좋아요? 빵 맛이 너무 좋대. 근데 하필 왜 빵을 파시면서 밑에 강동 해변에 몽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해서 같이 파세요? 그리고 빵 하나를 사진을 찍더라도 강동 해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강동 해변에 스토리를 담아서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그냥 빵집 사장님이 아니고요. 빵 문화 기획자입니다. 빵을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울산 강동 해변의 문화를 팔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이거 내가 써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체성을 발견해 드리고 본인의 직업을 새롭게 명명해 드려서 컨테스트 나가서 1등 했어요. 오. 전국 대회에서. 1등 그때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강동빵집 사장 김도영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던 사람을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빵 문화 기획자 김도영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는 빵 이 네. 한 조각이 대단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빵문화 기획자 강동과 몽돌 울산의 문화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주시니까 네. 오는 타격감이 다른데요? 그래서 내 직업에 자부심과 포부를 담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부심과 포부는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말에 담으면 이게 나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된다. 어쨌든 이거를 저한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네. 저는 스피치 강사예요. 근데 저는 저를 단 한 번도 스피치 강사라고 스스로 오.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부심과 포부를 담았기 때문에. 저는 와. 언어로 삶을 바꾸는 야. 사람이에요. 습관을 바꿔야만 말이 바뀌어요. 근데 습관이 바뀌면 하루하루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긍정의 언어를 선택해서 낙관적으로 말을 펼치게 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네. 계속 안 될 거야, 힘들어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그런 또 비관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피치 강의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다가 자부심과 포부를 담뿍 담았더니 언어로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 거창한 슬로건을 제 자신에게 부여하는 순간 말도 못하는 자존감이 올라와요. 제가 최근에 컨설팅했던 분 중에 이분이 계세요. 반려동물 식품 제조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이제 막 청년 창업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 창업자들을 모아서 저한테 5명 정도를 보내셨어요. 네. 센터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을 좀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네. 보내셨는데 1시간 동안 심층 질문을 막 한 거예요. 아. 반려동물 식품 제조업을 하신다고요? 이거 왜 하세요?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네. 중학교 2학년 때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리산에 들어가면은 그 어떻게 알게 된 어른이 지리산에서 명품 견, 그 품종 보호를 네. 하기 위해서 한 300~4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그걸 만나는 순간 아 진짜 여기서 강아지를 잘 키우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지리산에 계속 가서 개 키우는 걸 봤더니 지리산 산천지 자연에서 너무 건강하게 잘 크면서 생식을 먹더래요. 그런데 그 명품 품종견들이 너무 건강하게 뭐 빛깔이 다르대요.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땅을 발로 차면서 이렇게 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 반려동물을 위한 생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표님은 반려동물 식품 제조업이라고 소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부심과 포부를 담아라. 그래서 제가 이 슬로건을 넣으라 그랬어. 개 한 마리 잘 키워보자고 지리산에 16년을 바친 소년의 꿈. 이거를 브랜딩화하는 순간 당신은 이거 하나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야. 반려인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자부심과 포부를 내 일에 투영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아니 근데 그분은 진짜 천구만마를 만나셨네요. 경민정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자부심과 포부, 꿈 같은 게 자기 이름 밑에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대표님을 안 만났으면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네. 가장 귀하게 생각할 때 바로 내 브랜드 스피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 그래서 네. 이게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지금 알려드린 네. 거예요. 그러면은 정체성. 이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스피치 스킬을 배워도 돼요. 맞아요. 이젠 기술, 스피치 기술로 한번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말을 내가 듣는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자기 말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말은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내가 셀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어조, 어떤 속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말을,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내 말을 내가 지속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이 역량, 이런 노력 같은 것들이 좋은 스피치 스킬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다. 내 말을 내가 말 셀프 들으면. 체크하게 되면
숨과 쉼과 삭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데 자, 삭제라는 개념은 어떤 분이 이렇게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고객님 이 제품이 그러니까 뭐랄까 2018년쯤 그때 한창 인기 많았던 거거든요. 막 되게 잘 나가시고 막 진짜 막 줄도 좀 막 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뭐랄까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해대고 있는 저 습관어들 이것만 빼잖아요. 제가 뭐 세련된 단어를 넣은 게 없어요. 그냥 습관어만 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정돈이 되는데 이걸 조금 보완을 해볼게요. 합니다체로 바꾸는 거예요. 했습니다. 계십니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정돈된 톤으로 가보자. 그런데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또 습관어만 그냥 삭제해도 그래서 내 말을 내가 듣는 습관어를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내 말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럼 의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있죠? 내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쉼에서 나오는 건데 아예 차라리 공백을 두는 거예요. 공백 동안 내 말을 한 템포씩 따라서 반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그냥 공백을 두고 내가 앞에 뭐 했지? 아, 내가 이 사이에 무슨 습관을 자꾸 치고 들어가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말을 내가 셀프 체크하는 그런 순간적인 기능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습관어를 빼고 그 사이에 공백어를 넣으면서 내가 말한 것을 의도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문장을 그냥 자기 말로 다 채우려고 그래요. 공백을 막 못 참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 오래 했는데 라디오 방송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기 걸려서 기침을 막 한 거예요. 기침 막 하니까는 한 1초, 2초 정도 공백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서울로 넘어가 버렸어, 방송이. 방송 사고 난 거예요. 이게 방송 사고를 막으려고 1, 2초 만에 넘어가 버렸어요. 와. 방송 초보 시절에 실수했던 경험담이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아드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한 문장을 빽빽하게 채우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것만 이렇게 걷어내면서 그냥 공백을 주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자꾸 나아갈 때 그걸 그냥 공백을 주고 다음 말을 땡기고 이러면은 습관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사실은 낙관주의를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성공하려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어제도 힘들었고요. 사실 오늘도 만만치 않지만 내일도 힘들 거잖아요. 그러면 낙관성이라는 걸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 안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진짜 스피치 하는 거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특히 인간관계나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 선생님이 좀 조심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황금률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자기 소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나만 딱 하고 마치고 싶어요. 네네. 예, 저는 그때 음악회 진행을 하러 갔는데 네네. 단장님이 마이크를 잠깐 인사할 수 있게 달라 그러셔서 네. 본인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하시겠다. 제가 오프닝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사회자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본인이 마이크 달라고 하셔서 제가 드린 건데 갑자기 마이크 주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공연 잘 즐기고 가세요. 공연 잘 즐기고 가세요. 요 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마이크 달라고 하셔놓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사실은 지나친 겸손이에요. 근데 지나친 겸손은 때로는 굉장히 본인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그게 상대방이 보면은 어떤 기대감을 꺾는 그런 부정의 언어로 비칠 수가 있다. 자기소개를 할 때 그 1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 5초, 10초 그 황금 타이밍, 골든 타임을 부정 언어로 채우면 안 돼요. 자기소개라는 것은 목적은 이거예요.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있다. 근데 일상 언어 이런 거에도 자부심과 포부를 담아서 긍정적으로 나를 그냥 자신 있게 한번 세상에 내놔보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부심과 나르시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이 앞에 앉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서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은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신 있게 본인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회심리학자의 그 말을 많이 본 편인데, 내 언어의 한계가 내가 만들 수 있는 세계를 규정한다. 저 그 말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나의 자부심과 포부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소한 일은 없다. 네. 그리고 귀하지 않은 경험이 없다.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자부심, 정체성에 투영하셔서 예. 마음껏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는 경민정 선생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